남욱 61. 나는 부드러운 침상에 비스듬히 누워있었다. 옥히도시의 화실이었다. 넓은 화실의 한쪽 벽은 온통 커다란 창뿐인데 광선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끔 풍요하게 주름 잡힌 비로드 커튼이 육중하게 늘어져 있었다. 지금 그 커튼은 거의 창을 가려 화실은 방명과도 같고 황혼과도 같은 부드러운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내 침상은 부드럽고도 향긋했다. 나는 마구 뜯어다 놓은 여러 풍성한 빛깔의 꽃송이에 거의 묻히다시피 드러누워 있었다. 나는 꽃잎에 묻힌 부분 이외는 거의 전라였다. 내 몸은 장밋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는 내 몸이 꽃보다도 훨씬 아름다운데 만족했다. 내 나신 앞에서 꽃들이 점점 그 하나하나의 생체를 잃고 마침내 환상적인 화면으로 변했다. 내 나신을 돋보이게 할 아름답고 환상적인 화면 속에서 내 나신만이 살아서 누워 있었다. 나는 지금 옥히도시의 모델인 것이다. 나는 그의 모델임에 손색이 없는 게 기뻤다. 그런데 옥히도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어서 그의 모델을 위해 경의의 탄성을 지르며 화피를 잡을 것이지. 나는 차츰 초조했다. 나는 내 윤기 흐르는 장밋빛 나신이 수명 짧은 화사한 꽃처럼 퇴색하기 전에 옥히도시의 캔버스에 담겨지길 바라고 있었다. 이윽고 나는 어두운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옥히도시를 보았다. 그는 그 구석에 경건히 꿇어앉아 무언가 열심히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가 쓰다듬고 있는 건 목이 긴 백자의 술병이었다. 때깔과 자태가 빼어나게 고운 이조백자다 싶었다. 그는 어쩔 셈인지 백자를 쓰다듬기에만 몰두하고 있어 침상에 누운 나에게는 일별도 주지 않았다. 그가 백자에게 바치는 애착이 보기에 너무도 지극해 나는 엷은 질투를 느꼈다. 나는 그의 주의를 나에게 돌리려고 무슨 말을 걸려 하였으나 목구멍이 탁 막혀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마침내 백자를 쓰다듬던 그의 손길이 백자를 경건히 받쳐들더니 백자의 주둥이에서부터 목으로 서서히 입을 맞춰 내려갔다. 그의 이런 동작은 이미 경건을 지나 어쩌면 극히 관능적인 몸짓이었다. 내 질투도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나는 악을 쓰려 했으나 좀처럼 목구멍이 트이질 않았다. 하다못해 손에 잡히는 뭐라도 백자를 향해 던지고 싶었으나 내 주인은 온통 부드러운 꽃잎, 아니 환상적인 몽롱한 화면 속에 나만이 살아 부유하고 있어 내 손엔 아무것도 잡히는 실체가 없었다. 나는 이 고요한 화실에 바스락 소리 하나 일으키지 못한 채 지글대는 질투를 견디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은 모진 형벌보다 가혹했다. 그의 입이 백자의 긴 목을 지나 풍요한 몸체로 더듬어 내려갔다. 그러자 맑고 차가워 보이기만 하던 백자의 몸에 점점 핏기가 돌았다. 그럴수록 그의 입맞춤은 그 열기를 더해가고 그의 눈은 신들린 사람처럼 타고 있었다. 백자는 드디어 완연한 생명을 지닌 우아한 여인의 모습으로 변했다. 그것은 틀림없이 옥히도시의 부인, 목이 긴 여자였다. 나는 단숨에 무슨 욕설이라도 퍼부으며 그들에게 달려가려 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나도 생명이 없는 것일까? 두려워하며 다시 내 나신을 훑었다. 어쩐 일일까? 내 나신은 그 찬란한 장밋빛 생기가 가시고 여위고 보잘것없이 평범했다. 어쩌자고 이런 빈약한 자태를 부끄러움 없이 벗을 수 있었단 말인가? 나는 내 몸을 가릴 것을 찾으려 했으나 이미 내 주위에는 꽃잎도 환상적인 색채도 없고 부연 혼돈만이 있었다. 부연 혼돈 속에 추한 나신을 어쩔 수 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비탄의 몸부림과 통곡을 마음껏 하고 싶었으나 여의치 않았다. 겨우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괴롭게 쥐어짰다. 나는 내 미운 신음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방속은 꿈속의 화실처럼 어슴푸레한 방명이었고 다행히 내 신음에 깬 사람은 아무도 없는 채 역시 꿈속의 화실처럼 고즈넉했다.
오키도시 옆에 가지런히 누운 그녀의 단정한 얼굴을 정갈한 순백의 이불깃이 받들고 있는 것이 방명 속에서도 아름답게 보였다. 그리고 그들 부부와 5 아이들, 맨 끝에 누운 암만 해도 군더더기 있나. 나는 비로소 어젯밤 이 집을 찾은 것을 후회했다. 그렇다고 집으로 갈 걸 하는 생각도 없이 그냥 고아처럼 처량했다. 나는 이불 속으로 깊게 파묻혔다. 그리고 그녀가 일어나는 소리를 듣고 밥 짓는 소리, 막내 아이의 요란한 기상, 쉬야 하는 소리, 그런 건 샅샅이 듣고도 자는 척 숨을 죽이고 있었다. 어찌나 벌써 8시인데 그대로 좀 놔두구려. 무척 고단한가 본데 늦게 가도 뭘 할 사람은 없으니까. 아마 그들은 나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았다. 나는 서나품을 하며 일어났다. 그녀의 자상한 시중으로 낯선 집에서의 아침 소재가 조금도 불편하거나 겸연쩍지 않았다. 따뜻한 콩나물국과 향긋한 김쌈이 놓인 아침상을 받았다. 나는 가정에 초대된 고아만큼이나 이런 밥상이 신기하고 눈부셨다. 언제쯤 나오시겠어요? 글쎄, 경화가 보고 싶어 오늘쯤 나가려 했는데 경화를 봤으니 2, 3일 더 있다 나가지 뭐. 만일 그가 좀 더 은밀하게 그런 소리를 했다면 나는 조금쯤 행복할 수도 있는데 그는 여러 식구와 두루기상에 둘러앉은 채 아무런 저의도 없는 듯이 밝게 말했다. 그림은 끝내셨나요? 마지막 손질이야 두고두고 하지 뭐. 나는 굳게 닫힌 장지문을 흘낏 보며 으스스한 기분으로 그 고목을 회상했다. 그러나 오키도시의 표정은 한껏 밝고 담담했다. 그 마른 가지에 꽃이나 잎이라도 달아줬단 말인가. 새라도 머물게 했단 말인가. 나는 불현듯 장지문을 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나는 아이들의 요란한 배웅을 받으며 그 집을 나섰다. 부인이 골목까지 따라 나왔다. 도시락을 싸넣었는데 입에 맞을는지. 고맙습니다. 좀 늦더라도 집에 다녀가요. 어머니가 밤새 얼마나 기다리셨겠어요. 알고 계셨군요. 그러면서도 왜 어젯밤 저를 내쫓지 않으셨나요? 너무 춥고 너무 늦었었잖아요. 그녀는 내 기분을 안 거슬리려고 자기가 한 일을 조심스럽게 미안해하고 있었다. 차갑게 맑은 아침이었다. 동네가 온통 빈 것 같았다. 그녀의 옷깃은 늘 좀 헐렁했다. 목이 상큼해서 그렇게 보이는지, 그래서 목이 한층 상큼해 보이는지 모를 일이었다. 상큼하고 흰 목이 40대를 바라보는 여인답지 않게 가련하고 연약해 보이고 오늘 아침은 좀 춥게도 보였다. 그러나 아무 걸 입어도 우아하고 단정하고 비할 나위 없이 관대한 그녀.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지금 그녀는 오키도시의 열띤 입맞춤을 받던 꿈속의 그녀였다. 나는 그녀에게 맹렬한 적의를 느꼈다. 미움으로 가슴속에 온갖 것들이 사납게 꿈틀대더니 드디어 미움이 팽팽하게 온몸에 충만했다. 나는 그녀에 대한 내 증오에 만족했다. 비로소 그녀에 대한 내 감정이 선명해진 셈이니까. 그리고 나는 남을 미워한다는 게 이다지도 흐뭇하고 기분 좋은 것인 줄을 처음 깨달았다. 신세 많이 졌어요. 꼭 갚고야 말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무슨 소리야, 경아. 그녀는 뭐라고 나직나직 계속해서 말했으나 나는 들은 척도 안 하고 구두굽으로 언 땅을 힘있게 두들기며 골목을 빠져나왔다. 남을 사랑할 때도 도저히 누릴 수 없었던 충족감을 미움을 통해 얻을 수 있을 줄이야.